안녕하세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석동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통기성 부재의 내부 처리를 위한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제한 기술의 개요,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응용 분야 및 기술의 완성도 순으로 발표드릴 건데요. 이 중에 기술성과 실시를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개요는 섬유 다공 소재 방전, 즉 섬유질 내에 공극 내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섬유 소재의 내부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나 옷감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섬유들이 얼기설기 뭉쳐져 있고 그 섬유 간에 공기가 통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다가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이 섬유질을 구성하고 있는 직물 소재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플라즈마를 먼저 만들고 그 공중가스를 불어 넣어서 젯을 만들어서 그 플라즈마 젯을 이용해서 소재의 표면을 처리하는 기술, 요거 하나하고, 그리고 처리물의 뒷면에다가 전극을 하나를 넣어서 그 소재의 표면 위에서 플라즈마를 직접 발생시키는 표면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보통 표면 에너지를 늘 증가시켜서 친수성을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도색이나 세정 그리고 증착 전처리용으로 도막의 질과 성능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 처리 기술들은 소재의 겉면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섬유 소재, 직물 소재들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겉에 표면만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섬유 소재의 내부까지 처리가 필요할 때는 이 두 가지 처리 방식은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표면만 처리를 한다든지,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표면의 내부 중에서 일부분만 처리가 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물 소재를 가장 처리하기 용이한 플라즈마 발생 방법은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섬유 소재 내부의 공간에다가 플라즈마를 직접 발생시켜서 직물 소재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 플라즈마 발생원을 고안을 해서 가칭으로 FPD 플라즈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FPD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그림 세 가지처럼 방전 조건과 전극의 구성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전 모드가 생깁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왼쪽에 있는 FPD 플라즈마는 직물 소재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효과적으로 직물 소재가 처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지요. 실제로 맨 왼쪽에 있는 플라즈마 발생 방식은 처리 효과도 좋지도 않고 전력도 더 많이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열에 약한 직물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사진처럼 소재에 열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FPD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처리 효과도 좋고 열 손상도 없고 소비 전력도 적게 들어가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 FPD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수지 부직포에 친수성을 부여하는 실험을 하여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지 재료들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물과 별로 친하지 않고요. 특히 얘들이 분체가 된다든지 직물 소재처럼 미세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그 소수성이 더욱 강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일단 FPD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처리한 부직포와, 그리고 가운데에는 기존의 플라즈마 젯 방식으로 처리한 부직포,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부직포를 가지고 이 세 개를 동시에 물에 접촉시켰을 때 얼마나 물을 빨리 흡수하는지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30초 후의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보시면은 FPD 플라즈마 처리를 한 부직포의 경우에는 물을 끝까지 흡수한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플라즈마 젯 방식으로 처리한 부직포 샘플의 경우에는 FPD보다 흡수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부직포 샘플에 대해서는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흡수한 이 두 샘플 중에서 물을 흡수한 부분을 잘라서 단면을 살펴보면은 아래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FPD 플라즈마 처리를 한 부직포 샘플은 부직포 소재의
전 영역을 골고루 흡수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기존의 플라즈마 젯방식으로 처리한 부직포 샘플의 경우에는 직물의 표면, 겉표면으로만 물이 흡수되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PD 처리를 이용해서 친수성을 부여했을 때 얼마나 이 친수성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방전 전극과 방전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가스 조성만 변화시켜가면서 최적화를 시켰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그 친수성을 유지하는 처리 공정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FPD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물을 잘 흡수하는 종이 소재에 반대로 물을 흡수하지 않는 소수 처리를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이때 사용한 공정가스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발수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액체 전구체를 공정가스로 혼합시켜서 이제 종이를 FPD 처리하였고요. 그리고 가운데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종이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종이 샘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종이가 FPD를 이용해서 발수 처리한, 소수 처리한 종이의 샘플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물과 접촉시켜서 30초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른쪽의 결과 사진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처리하지 않은 그 종이 샘플은 물을 금방 흡수를 하였고 FPD 소수 처리한 종이는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얘를 닦아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흡착제, 흡수제를 이용해서 그거를 걷어낼 때는 일단 먼저 물을 이 흡수제가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기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용 흡수제를 사용을 하는데 상용 흡수제는 소수성 재료이기 때문에 기름만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을 흡수한 그 상용 소수 흡수제의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후처리가 매우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 FPD 소수 처리를 이용해서 종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기름을 제거하면 후처리도 용이한 재료를 만들 수가 있죠. 이 그래프는 FTIR을 이용해서 친수 처리와 소수 처리된 그 직물 샘플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친수성 기능기들이 형성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소수성 기능기들이 형성된 표면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시정성 및 사업성은 이 슬라이드와 같고요. 그리고 FPD 플라즈마는 친수 처리와 소수 처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공정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물 소재에 대해서는 무궁한 그 적용 분야가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